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 강사 조은규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라는 과정은요, 누구나 해야 되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무엇인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하는 것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이 세상 살이하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준비를 잘한 사람이 결과가 좋다.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인데 이 준비를 하나씩 잘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인생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준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준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출산 준비라는 걸 하게 되죠.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출산을 해갖고 예쁘게 잘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엄마들이 가장 크게 치는 출산의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출산의 준비를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 준비,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되죠.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리 가방을 사두고 그다음 필통을 사고 하면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챙겨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학교 갈 준비를 잘한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걸 취업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취업 준비를 잘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가서 취업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잘 하시고 나면 그리고 바로 결혼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앞에 태어나는 거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지만은 중간에 공부는 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해야 되는 것. 요새 와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반드시 늙어서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바로 노후 준비와 죽음 준비입니다. 지금의 나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100살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노후 준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제일 확실한 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죽음 준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준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준비를 얘기하면 전부 다 미쳤다. 왜? 난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음 준비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준비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죽음 준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살이의 많은 준비 중에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노후 준비와 지금 죽음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할 것이 엄청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잘 해갖고 결과가 좋았습니까?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앞에 딱딱딱 오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것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라고 하면은요, 엄마가 아이들을 챙겨주고 아들이 엄마를 챙겨주고 가족 간에 챙겨주고, 이거는 준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오직 나 혼자서 태어나서 나 혼자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만큼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거를 준비하는 것이죠. 내 거. 자, 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영어로는 my라고 합니다. My wife, my husband, my son 해가지고 우리는 my라는 거를 my하고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욕심을 챙겼던 게 살아가면서 내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거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살면서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죽을 때 다 놓고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 것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것은요, 바로 컨트롤러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컨트롤러블이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내 남편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런 일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거라고 그렇게 우겼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퍼먹이고 남편한테 퍼먹였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 그럴 때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우겼던 것들이 서서히 내 게 아니구나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혹시 나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글퍼지는 겁니다. 이것도 내 건지 알았더니 내 게 아니고 이것도 내 건지 알았더니 내 게 아니고.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첫째로 사람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없다. 자, 이런 논리로 온다면 세상에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 몸은 내 거구나. 내 몸은 손 올리면 손 올리고 웃으면 웃고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구나. 그래, 내 몸이야. 그래서 내 몸이 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참, 내 몸이 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몸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은 어때요? 젊었을 때는 조금 가족들을 위해서 먹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먹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살아야 돼. 이러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대해서 내 거라는 개념을 터득한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몸이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도 내 거구나. 이놈을 지배하는 내 몸을 움직이는 이 정신, 이 마음, 내 정신 이런 건 내 거구나. 즉 내면적인 것은 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과 내 마음, 내 정신 이러한 것들이 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재산이구나. 여러분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샀던 건 내가 모았던 건 이건 내 거구나.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크게 이 세상에 빈몸으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겁니다. 뭐예요?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집도 갖고 있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소유물이고 이런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들이 내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것입니다. 자, 내 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웰당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죽음 준비라고 하면은 내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것을 준비할 때 정확히 내 몸부터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준비해 봤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준비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웰당에서 내 몸에 대한 준비를 첫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몸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이 내 건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죽음에 다가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살아있을 때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건강해야 되죠.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건 워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살아면서 아프지 않았다면 잘 모르지만은 아파가지고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감기가 지독했거나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다 필요 없어. 몸이 최고야. 몸이 최고구나. 몸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느꼈다가 병원 문만 탁 나서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돈이 중요해 하고 또 돈 벌러 다니죠. 그러다 탁 아프면 또 어때요? 몸이 중요하구나. 이게 반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았는가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주열 선생님 아시죠? 코미디언? 예. 그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담배 이렇게 피워가지고 폐암이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나니까 이제 담배를 왜 안 끊었는가 후회가 된더라. 결국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죽을 때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게 다닐 때 모르지만은 나중에 죽음에 이래서 고통받으면은 아이고 내가 건강에 대해 그렇게 신경 안 썼구나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웰다잉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내 몸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걸어다니다 죽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걸어다니다가 길에서 객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 죽을 때까지 걸어다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걸 강조했더니 저희 그 웰다잉 공부하시는 기수의 회장님이신 우리 창월의 지원장님 하시는 이수환 선생님께서 액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교육원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죽자. 남들이 막 웃습니다만 저희 그 교육원의 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걸어다녀야 됩니다. 네 발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똥 좀 가리고 이게 가장 큰 웰다잉이다. 웰다잉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먹고 살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다시 새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몸이 망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몸에 대해서 준비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뒤처리 내가 하고 이것을 1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성질환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크게 지금 우리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암입니다.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것인데 심장질환 3위가 요새 폐렴이 갑자기 크게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 데이터인데 폐렴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질환. 자, 다시 말해서 암, 뇌혈관, 심혈관, 폐렴 같은 거 그리고 자살이 5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6위가 당뇨병, 그 다음에 간질환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웰다잉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은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의학적 관점에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관점이라는데 이 예방이라는 것은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건강을 조금만 신경 쓰면 제대로 신경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린 이것은 습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만드는 성인병, 현대병이라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러한 병도 오고 안 오고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성질환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발로 걸어 다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되 내가 내 정신이 내 몸을 지배할 수 없다면 이건 컨트롤러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이 내 정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건강하신 겁니다. 오른손 올려, 오른손 올라가죠. 정신이 얘기했더니 몸이 나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정신과 몸이 따로 놀 때가 있죠. 이게 치매라는 현상인데 치매는 퇴행적 현상입니다. 퇴행은 뭘까요?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80인 분이 어린애처럼 변하고 8살처럼 5살처럼 변해서 나중에는 기억이 없어져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 무서운 질병일까요?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니고 내 정신이 나를 놓쳐버린 삶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다. 그래서 첫째 안 해야 될 게 만성질환과 치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는 법 그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법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웰다잉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다뤄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장기기증 하신 분 많죠? 예, 장기기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 몸이 누구 건가 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누구 겁니까? 어머니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하느님 겁니까? 부처님 겁니까?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아까처럼 내 것이라는 것을 개념을 잡고 보면 내 몸에 대해서 권리 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장기기증은 대부분 가족들이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몸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 내가 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서약서를 쓰고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이렇게 하고 내 몸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시신기증을 하겠다, 내 몸에 대해서. 자, 죽으면은요, 이 사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 즉 혼이 나가버린 이 몸은, 육체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한 번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다잉 공부하시면서 이 몸도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주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장기기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몸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시면 웰다잉 공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새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인데, 저희도 사단법인 한국 웰다잉 교육협회라고 해서 사전 연명의료 작성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러한 모든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고,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비영리법인 병원 등에서, 그리고 보건소 같은 데서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리빙 윌이라 해서 내가 떠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의지를 쓰는 것을 리빙 윌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를 밝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고 혹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때 나의 의료행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2010년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 2월 달에 드디어 국가에서 사전연명 의료 법이 제정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련된 법률이다 이래서 상당히 긴 법률인데, 이것이 소위 웰다잉법이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혹시 의료 행위로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적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연명 의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호스피스를 사용할 것이냐, 호스피스를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작성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탁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도삭관입니다. 뭐죠? 인공호흡기를 삽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신장 투석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뭡니까? 항암제 같은 거. 더 이상 낫지도 않는 항암제 억지로 맞아서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새는 수혈이라든가, 수혈이죠.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내가 연명의료에 대한 행위는 안 하겠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바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적어 놓으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더 이상 회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판단했을 때 전문의와 그 다음에 담당 의사가 이분은 임종 과정에 있고 더 이상 회생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행위를 중지하는 겁니다. 의료행위를 중지하고 뭡니까?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상태에 들어가시면 어때요? 이제는 억지로 살리려고 하는 치료가 아니고 이분을 돌봄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마지막을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웰다잉의 준비를, 몸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죽었다. 이제 죽게 되죠, 언젠가는. 죽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내 몸이 죽어도 내 거니까 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내 몸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적어놓는 것을 사전 장례의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죽었을 때 나는 매장을 할 것이냐, 나는 화장을 할 것이냐. 매장을 하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장을 하겠다라고 써놓고 제가 장지도 하나 안 마련하면 그런 자식들이 큰일입니다. 요새 매장할 곳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매장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되겠다는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화장을 하겠다. 화장을 하겠다 했으면 그 이후에 납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걸 갖다가 이제 봉안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봉안 방법입니다. 납골당에 모실 거냐? 아니면은 요새는 수목장, 잔디장 이런 평장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새는 특이하게 해양장, 우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은 다음에 내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이냐. 이러한 것 더불어서 부의금을 나는 받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아주 모든 것이 요새는 이렇게 다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흥분됩니다. 내 장례식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하고 마지막 갈 것인가. 재밌지 않습니까? 내 장례식을 스스로 한 번씩 설계해 보십시오. 음악은 어떤 걸 쓸 것이며 꽃은 어떤 걸 할 것이며, 이렇게 내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 나가고 아이고 모르겠다, 누구 맘대로 해라,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죽음 준비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만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몸에 대한 준비만 했습니다. 몸에 대한 준비인데 이 건강한 몸이 있어야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웰다잉의 건강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죽어야 된다. 그럼 준비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노후 준비와 죽음 준비인데, 이 죽음 준비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몸에 대한 준비다. 몸에 대한 준비는 바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할 것이냐. 건강할 때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는, 아팠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아파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그리고 치료가 안 돼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전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마지막에 나는 자살해서 이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디자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디자인을 마지막까지 다 하시는 분이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웰다잉의 마지막까지 가시는 것 중에 우리가 옛날에 김산 추기경님이라든지 또는 법정 스님과 같이 자기의 삶을 마지막을 깔끔하게 아름답게 가신 분들 때문에 한국의 웰다잉이 이만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도 그렇듯이 그분들처럼 내 삶의 마지막이 향기롭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준비에 대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냐는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 잘 해가지고 웰다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